자, 박형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저는 그냥 진짜 아니 이거는 거의 타노스급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더 붕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연호를 자기가 키웠다 뭐 이런 말 요지에 말을 했더라고. 오연호 대표님 잡지 마세요. 오연호는 제가 뽑았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그 대표 맡고 계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천착하셔서 아주 교육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멋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 언협에 말지에 총무할 때 제가 3명을 뽑았어요. 3명을. 그 박모시기, 이모시기, 그리고 오모시기. 그게 오연호예요. 네. 근데 실제 김어준 뉴스공장이 갖는 그 위치라는 게 저쪽에서 막 발광할 만해.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이게 뉴스공장이냐 뭐 생떼공장이냐 조작공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어준은 그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영을 떠나가지고. 문제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상수가 돼서 지금 정치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나건 오나지 않건 간에. 그러니까 일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통방송 하나를 가지고 난리 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존 미디어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박형준 쪽이 유재중 성추문의 가짜 폭로자라고 하는 여성을 변호사까지 박형준 쪽이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그 뉴스공장의 그 여성과 그 여성 남편 인터뷰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을 물색해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뭔가 실패한 느낌이 있고 나중에 4년 후에 또 다시 선거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5천만 원 쥐어주고 가짜 폭로하게 만드는 상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처가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부산시장에 출마하냐고. 그러니까 원래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박형준은 출마를 안 하려고 재산신고를 LCT를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박형준이 그러다가 부산시장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오거돈 시장이 이제 요구가 됐는데 그러니까 박형준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씨발. 이걸 내가 재산신고를 했을까? 그렇지 않고서 불가능하죠. 아무튼 뭐 LCT 건은 엄청난 의혹인 거거든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갖고 우연히 뭐 500만 원, 700만 원 주고 17층, 18층을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일부에서 또 증언이 나왔어요. 그건 이영복 측이 가지고 있던 거다. 누군가를 주려고. 근데 그 누군가가 그 박형준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이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영복이 로비용으로 썼던 건데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 안 나갈 생각으로 딱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시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준 입장에서는 진짜 시발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아니 근데 이 성추행 교사 공작이잖아 이게. 성추행 교사 공작. 이거는 공작 그러면 뭐 정말 저는 요새 검사들 일부만 공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삼류 정치 영화 보면 음모 막 하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재중 경선 후보 모해 위증 교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처음에 이 사건 근데 거기 붙어야지 성추행 모해 위증. 처음 터졌을 때 유재중하고 그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이야. 그런 공작을 어떻게 하죠? 왜냐면 뭔가 서로 간에 만난 적이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단 경선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졌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조 의원이나 박형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LCT의 이영복 특혜를 묻은 거랑 똑같은 구조에 있는 거예요. 박형준은 사실 그때 부산 검찰이 언터처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영화에서 보면 이런 일 터지면 미친 듯이 쫓는 민한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장렬히 죽고 막 이런. 대한민국엔 그런 안 죽어도 돼요. 대한민국은. 그런 기자 한 명이 없는 거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 부산 경실련이 꾸준히 다루었던 의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박형준 자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오늘 그런 어르신 하나 만났거든요.
야, 잠깐 그냥 보수예요. 이 사람 박근혜, 박반데 진짜 그런 욕을 하더라니까. 이 기회를 오세훈 같은 거, 박형준 같은 거를 경천해가지고 기회를 다 날리고 있다는 거야. 저쪽 분들은 실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김종인 옹이 해안이 있어. 기억나세요? 처음에 재보궐선거 때 당내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새 인물 찾겠다고. 그래서 경제 전문가 찾겠다고. 그래서 한때 그 삼성 출신의 그 어떤 사람 이름도 막 오르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당내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친박은 안 되니까 친이로 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이는 정말 이명박하고 똑같죠. 형태가. 어쩜 그러니? 그래서 친이 이게 맞나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노? 보니까 친노는 비슷한 데가 있어. 친문? 비슷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그러니까요. 거짓말에 뭐 그다음에 그 대응 행태도 똑같아요. 마타도 하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것도 똑같고. 아니 너무 MB한테 똑같아. 저도 예전에 그 신천지 관련해서 직접 고소해라 했는데 이명박 재단에서 고발하고 본인 절대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싸워보려고. 근데 지금 이 오세훈 씨도 똑같잖아요. 그 자기가 직접 고소 안 하고. 근데 똑같네. 저는 그리고 이거 보면서 화가 났던 게 여성단체랑 정의당 정말 반성해야 된다 보는 게 이런 사태 한 번만 생기면 당연히 어떤 미투가 생겼을 때 이제 점점 시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려지는 건데 그런 점에서 여성단체는 앞장서가지고 이런 걸 더 문제제기를 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여성단체가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일 터졌으면 나라 뒤집었을 거예요. 난리 났죠. 정말 이건 김재련 변호사 지금 뭐 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박형준이든 누구든 간에 유세 현장의 사람 모습을 안 보여준다니까 지금 언론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다른 루트로 김영춘 후보의 서면 유세인가 현장 봤는데 사람 미어 터져. 옛날에 문 대통령 부산 서면 유세랑 비슷해 느낌이. 그러니까 박형준은 저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부산 사람들 박형준 찍는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조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쁘대요. 그냥 부동산 아줌마 같은 거예요. 그렇던데요. 진짜 그 거래 내역 쭉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뭐하러 이거 시장에 나오시나. 그냥 부동산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근데 진짜 근데 그 중에 가장 히트는 어반루프 아닙니까? 어반루프의 정점에는 조연타운이 있다는 거, 그 부동산이. 아니 어떻게 그런 잔대가리를 굴리는 게 이명박이 4대강 하면서 옛날에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 4대강 하기 전에 곳곳에, 원래는 대운하를 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주요 개발지에 땅을 사놨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잖아. 정말 신박하게 잘 도배운다. 아니 그리고 친이는 진짜 웃기는 게 오세훈 처가땅 위에 이명박 땅, 오세훈 처가땅 밑에 이상득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 땅 친이는 땅인가? 친토인가? 아우 좀 신기해요. 땅은 내 마음속에 없어요. 땅은 아니요, 저는 늘 있어요. 막 너무 갈망해. 그런데 현실에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남편, 그러니까 남친이라고 부르는 집에 사시는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 입장에서 오세훈이나 박형준을 보면 의원님이 좀 그러겠어. 땅도 없고. 아니 이런 거죠. 그 결혼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처갓집은 왜 땅이 없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은 부산 출신이거든요. 저는 밀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집 식구들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부산에 우리 고모, 시고모랑 우리 남편의 사촌들이랑 뭐 많아요, 일가가. 그래서 저보고 부산에 출마하라 그랬었어요. 2012년, 2016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내일 이 시간 정도는 출구조사 나왔겠잖아요. 네. 박형준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유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를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니까. 그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검색 한번 해봐봐. 네, 없어요. 뭐 유세 이렇게 하면은 무대만 보여줘, 무대만.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이제 다시 박형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얘기할 자격이 좀 있죠. 말지 편집위원 하셨고 제가 말지 1호 기자입니다. 아우 정봉주를 부를 걸 그랬나? 말지 3호 기자. 같이 분개하게. 말지가 어떤 잡지입니까?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민족의 디딤돌로 만든 말지인데요. 그분이 일단 제가 놀란 거는 일단 아내가 그렇게 땅이 많다. 이거에 놀랐어요. 우리로는. 사실 우리 그때 다 가난했거든요. 너무나 가난한 우리들이 가련하게 언론운동하고 민주화운동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재혼인 줄도 몰랐어요. 아유, 근데 그 재혼한 아내가 그렇게 부자일 줄 몰랐고 땅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고 그 땅 중에 일부를 세금 내면서 미등록한 땅도 있고 어머 진짜 한편으로는 남편들이 다 박형준이 부러울 것 같아. 어떻게 자구려 남 땅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박형준 측 주장에 하면 몰랐어요. 그게 내 땅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 겁니까? 박형준 거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때 문중 땅이 나왔어요. 문중 땅이. 그런데 그 후로 유시민 만나가지고 그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내가 땅 한 몇십억짜리 나오면 그게 장관보다 낫지 않아?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성추행 교사 의혹 그 공작 의혹 나오고서는 이제 졌다. 아니, 앞으로 전무후무한 후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판왕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고. 그 이명박이 잠깐 에리카 김과의 관계가 얘기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명박이 성추행 교사는 안 했어. 그런 거에 연루되진 않았어. 어제 그 성추행 무고죄로 처벌받았던 그 여성분이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한 말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이런 거예요. 박형준 씨,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일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갔을 때 손잡고 저한테 상심이 크시겠다고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그걸 기억이 없다고 하는지 지금이라도 저를 그때 그렇게 이용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건 때문에 이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남편이랑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딸 결혼식에 오긴 왔지만 남편은 최근까지도 자기 전 부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근데 나중에 지금 5천만 원 받고 그 이야기를 무고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식들까지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경험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새끼들한테 네 엄마 바람핀 사람이니까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고립됐던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5천만 원과 샤넬백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사람 물색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정치권에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성분은 가정이 파탄 났잖아요. 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떳떳하게 친구라도 만날 수 있겠어요? 친정에선 받아줬을까? 은둔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형준 후보와 그 처는 아무 법적 제대도 받지 않고 국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남편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분은 분개할 것 같고 유재중 전 의원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혀달라. 근데 그분은 이미 무고임이 재판으로 확정됐었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한 그랬구나. 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자, 팩트 정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만을 타겟팅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근데 이런 사건 조작은요 제일 문제가 검찰이라니까요. 조현이 드러나도 처벌을 안 해. 지금도 버티는 이유가 검찰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 후보였으면 벌써 검찰이 캠프 압수수색해. 그렇겠죠. 네. 아니 실제로 이거 말고도 이들이 조작 진짜 심각하게 한 게 최근에도 정권 바뀌고도 일어난 일인데 그거 예전에 JTBC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온 건데 그 지하혁명 조직이라 그러면서 좀 힘든 사람을 몇 개월 동안 국정원이 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서 아예 사건을 조작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증거를 막 아무 연관이 없다 보니까 뭐 거기서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사진 조작하고 이 짓을 대놓고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떵떵거리고 있는 게 좀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조작하고 사찰했던 세력이 그 핵심 중에 박형준이 있는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의 대부 문성근 대표 그쵸. 이메일까지 해킹했다는 거 아니야. 최근에 그거 나왔지. 그러니까 국정원이 문성근 국민의 명령 당시에 대표의 이메일을
뚫고 들어가서 해킹을 해버려요. 아니 그래서 그때 실제로 거기 보면 내부 정보 알고 내부 이간 뭐 이런 단어 나와요. 거기 보면 진짜 이간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 쫓아내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성근 대표와 저를 이간해서 제가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국민의 명령이. 왜냐하면 문성근 선배는 막 전국을 돌면서 멘토 아이콘이었고 제가 실무를 누군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독하잖아요. 그런 거 실무 챙기는 건 거의 완벽하게. 그런데 저를 쫓아내면 이 조직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성근 선배는 음해를 하고 저는 실무를 총괄하는 제가 물러나면 이게 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에 대한 음해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음해가 다 있었고 저는 그게 그때 문성근 선배가 저에게 참으라고 그러면서 이건 자기가 보기엔 국정원이 독을 푼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독을 싹 푼 거다 우리들에게. 그 동물에 우리가 저기 중독되면 안 된다며 저보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참고 화도 내고 울고불고 막 야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떠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집행위원장 그만두고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백의종군 하면서 조직을 챙겼죠. 나도 새날하면서 그런 거 한번 겪은 적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프락시역하라고 나가고 그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표현이 독을 푸는 거예요. 우리 패널들만 찾아다니면서 내욕을 하는데 맥락은 없고 허위사실로. 나중에 눈치를 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이었던 사람이 반듯한 이미지로 무슨 뭐 토론 프로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합리적 중도 이렇게 완전 개사기인 거잖아. 아니 어떻게 자기 경쟁자를 잊지도 않은 사실을 여성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이 남자랑 뭐 어떤 내용 관계였고 뭐 낙태했고 이랬다고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에다가 아유 그런 걸 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역시 새누리당 그런 걸 못 걸르네요. 민주당 쪽에도 그런 음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은 이간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왜 정치권이 유지되냐? 그 이간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만큼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내부 자정 능력이. 그런데 그걸 못 걸러냈군요. 그런데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간이 가장 나쁘고 우리 그 동화도 있잖아요. 박쥐가 결국 박쥐가 돼서 고립되는 거. 동물과 새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교활하게 굴다가 결국은 박쥐 되는 거잖아요. 여기 판결문에서 나올 정도의 팩트라고 하면요. 요거는 사실은 LCT 문제 이런 거 그냥 의혹이라고 쳐. 의원이 많았다고 그냥 인정해준다고 쳐. 이런 사건은 박형준이 후보로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감히. 게다가 검찰 수사 기록엔 시나리오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놈들이 후보인 당이 존재가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실망하셨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어떤 새로운 전략을 좀 하나 찾아가야 된다 보는 게 뭐였냐면 민주당의 좀 이미지나 이런 게 보면은 그 계속해서 저들이 586 꼰대랑 그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원래 있잖아요 청년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이제 586이랑 민주당이랑 아예 한 뭉탱이로 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로 대응할 때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팩트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그 거리감을 두게 하는 것들을 아까 그 국정원 이명박 그 심리전 그 심리학 교수까지 동원해서 모욕주기 3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3단계를 되게 딱 지금 조국 전 장관 때 보면서 딱 그게 완전 일치한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권위 훼손시키고 2단계로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3단계로는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민주진영 인사들 대상으로 똑같은 패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이 다음 타겟으로 엄청나게 그 대선 틈타 갖고 흔들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이 심리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페북에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제 페북을 잘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당한 국민의 명령하면서 문성근 선배가 당한 그거를 대비해 보니까 딱 맞아. 네. 그래서 결국은 저를 고립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문성근 선배는 너무 큰 별인 거야. 실제로 문성근 선배는 국민 배우였어요. 그리고 다
합의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립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를 타깃으로 실무를 마비시키려고 고립시킨 거예요. 네. 실제로 고립되고 그냥 그 국민의 명령 회원들이 다 모여서 저를 성토하는 자리까지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걸 성토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셀프 디스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막 성토야. 지금 성토인데 그때는 팩트 체크를 하러 오셨구나. 그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행위원장 그만두래서 그만두고 그러나 하룻밤을 고민해 보니 이게 조직이 와야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나와서 일했죠. 그러니까 그런 뭐 나와서 일하는데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막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걸 봤는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황희도 청년회장께서. 게다가 청년회장이 썼다니까 권위가 있더라고. 아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을 믿어요. 그게 깨어있는 시민이죠.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투표하면 이긴다는 건 이제 우리가 학습의 거로 배우는 신분들이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다만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수요일 날 나가셔서 내 소중한 한 표, 진짜로 김영춘, 박영선 후보가 한 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나가서 그런 것들 열심히 한번 생각해 그 보시고. 문세표라는 분이 계세요. 문세표. 예, 알죠. 문학진 의원. 네, 3표 차로 떨어지셨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